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차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반달연골 파열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 그 무릎에 대한 통증의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럴 때, 그 다음에 반달연골 파열이 있을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무릎의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됐다거나 관절염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치료를 잘 받거나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운동은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먼저 무릎의 통증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무릎은 왜 아플까요? 우리가 오시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무릎이 왜 아플까요? 본인 일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다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우리 무릎에 이렇게 이제 반월상 반달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연골판이죠.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 퇴행성 변화로 손상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인대,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옆을 싸고 있는, 곁을 싸고 있는 외측 인대들이 손상, 내측 인대들이 손상됐을 때도 아프기도 하고요. 또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아프기도 하죠. 예,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왜 아픈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대나 연골판 손상 같은 기계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는 퇴행성 변화나 관절염 같은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 이 2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기계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중에서도 우리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십자인대 손상, 근력의 약화 같은 것들 중에서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거는 무릎하고 무릎의 연골과 연골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타이어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체중 부하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면을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체중을 분산시켜줘서 무릎으로 전해지던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관절의 윤활 작용 또는 기계적 수용체를 통한 고유 감각을 유지해주고 무릎을 2차 안정화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가 있는 타이어가 우리 4개가 있죠. 보통 4개. 우리 몸에도 똑같이 4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2개씩 있어서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그래서 각각 무릎 한쪽에 내측과 외측, 바깥쪽과 안쪽에 반달 연골판이 각각 존재해서 이렇게 체중 부하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면을 둥글게 만들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절 이제 연골판을 보면 조직을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얀 조직이, 콜라겐 조직이 있고 까맣게 보이는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경 다발과 혈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쉽게 하면 신경이 있으니까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평형 감각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 감각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우리 반월상 연골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됐을 때 아픈 것도, 또는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 아픈 것도 여기에 신경에 있는 이 연골판의 신경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리고 이 우리 반월상 연골판은 우리 주차장에 가면 주차할 때 뒤쪽에 방지턱이 있죠. 부딪히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무릎이 이렇게 MRI인데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는 것들을 잡아주는, 물론 인대가 주요 역할을 하지만은 2차 구조물로서 반달연골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측은 앞뒤로 흔들리는 것들을 잡아주고, 외측 반달연골은 무릎이 돌아가는 회전 불안정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쉽게 수술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손상에, 외상에 의한 손상이든 운동하는 중에 다치든 아니면 퇴행성으로 파열이 되는 순간에 무릎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3배에서 5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죠. 정상은 이제 이렇게 파열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길게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수평으로 파열되는 경우,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열됐느냐 따라서 이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운동이나 약물 치료 같은 것들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골판이 파열되는 순간 무릎의 압력이 증가하고 체중이 분산되는 효과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분이 되게 중요해서 급성으로 외상성 파열이냐 아니면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하다가 퇴행성 파열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동을 바로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상성 파열이 있을 때는 봉합을 수술을 하는 봉합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퇴행성 파열의 경우는 봉합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달연골에는 이제 무릎을 반 나눴을 때 반달연골, 우리 바깥쪽 피부 쪽에 가까울수록 혈관들이 많아서 이쪽에 손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봉합을 하지만은 퇴행성 파열은 주로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가운데 쪽에. 그래서 이쪽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봉합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부분에 파열이 있느냐, 아니면 급성으로 외상성 파열이냐, 아니면 만성으로 퇴행성 파열이냐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반월상 연골판에 부분 절제술이 있죠. 부분 절제술이 있는데 이 부분 절제술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습니다. 마치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초박빙이한 것들처럼 부분 절제술이 좋다, 아니면 좋지 않다, 이런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단기적 효과입니다. 단기적 효과. 수술하고 1년에서 2년 정도는 분명히 통증의 호전이 있고 큰 해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근력 강화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약물 치료들을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연골판 부분 절제술은 단기적 효과는 확실한데 장기적 효과는 좀 논쟁이 있다,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영국에서 나온 저널인데 2020년도에 반월상 반달연골을 갖다가 절제를 하고 5년 정도 경과를 보니까 수술하지 않은 경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안 했을 때 5년 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단기적 효과는 좋다고 했는데 5년 후에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상성 파열이냐 퇴행성 파열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퇴행성 파열일 경우에는 증상을 잘 들여다보고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있을 때 봉합을 해야 되느냐?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반달연골이 있을 때, 찢어졌을 때 아까 제가 수평 파열, 수직 파열,
길게 찢어진 파열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선상으로 길게 그런 건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급성 파열, 찢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적어도 뭐 2달 이내의 파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어쨌든 간에 2달 이내의 파열이고 되도록 젊은 나이, 되도록 젊은 나이,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강하냐 안 강하냐, 일반적인 액티비티, 활성에 대한 활동도가 높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하고 동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버티컬, 길쭉하게 파열된 경우가 많아서 수술에 성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하는 것이 좋고, 퇴행성 파열이거나 수직 파열일 경우에는 증상과 파열된 부분의 부위,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수술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봉합술의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 성공률은 보통은 대개 60에서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달연골 봉합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반달연골 봉합술을 했을 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나 아니면 골수에서 이렇게 좋은 성분만 뽑아내 가지고 그 부위에 뿌려주는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국에서는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결과도 꽤 좋은 걸로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연골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세포 치료도 같이 하면은 결과가 좋다. 그리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무릎에서 핫 이슈고, 그 다음에 요 부위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우리 반월상 연골판에 뿌리부 파열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뿌리부 파열이 있다는 건 어떠냐면은 무릎에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연골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반달 모양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작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부위에 파열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 뿌리부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원래라면은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부위죠. 고정이 되어 있어서 무릎의 압력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작용할 때 반월상 연골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뿌리부가 탕 하고 파열이 돼버리면 처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통증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되면 좋아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급속히 감소해서 반월상 연골판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이제 뿌리부에 파열이 있는데 심한 파열이 있을 때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관절염이 없었는데 반월상 연골 뿌리부 파열이 되면 3년이나 5년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면 없던 관절염이 생기고, 또 예를 들면은 관절염이 초기였는데 중기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뿌리부 파열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요. 반월상 연골판 뿌리부 파열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경우는 무릎의 각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일단 축이 좋아야 되고, 동반되어 있는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느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하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좀 더 오랫동안 쓰시다가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게 낫고요. 딱 단독으로 뿌리부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인공관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부 파열이 있을 때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에 132배, 무려 132배나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간다고 아주 유명한 외국의 잡지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반달연골을 갖다가 뿌리 부위들을 갖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내고
원래 뿌리부 자리에 있는 반달 연골의 뿌리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뼈에다가 약간 심어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뼈랑 반달 연골 뿌리를 갖다가 붙여주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대신에 뿌리부 파열인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다 오해하시고 수술하고 뭐 금방 낫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 2달 정도는 목발을 짚어주시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부 파열의 치료 방법이 수술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2달 정도의 시간이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성공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결과가 좋고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는 확실하게 감소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뿌리부 봉합술인 경우에는, 뿌리부에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봉합술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면 관절염 진행을 막고 이인관절 수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월성 연골판 파열이 되든 관절염이 되신 진단을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근데 다른 데 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던데, 운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던데 왜 선생님은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에서 운동의 의미는 근력 강화를 통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통증이 개선되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운동의 의미는 정말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슬라이드에서 무릎이 아픈 이유는 기계적인 이유, 무릎의 인대나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기계적 요인이 있고 염증 때문에 아픈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아픈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에서 이 마이오카인, 근육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분비하는데,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항염증, 이 작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우리 몸무게 중에서도 가장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기관에서 운동을 하면 항염증 물질을 갖다가 막 분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관절염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우리 몸의 신체 반응을 좋게 만들고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관절염이 아무리 심해도 운동하는 것들은 통증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전 세계 대부분의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 그래서 지방이 많이 쌓이고 이제 비만이 생기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두꺼워지고 몸무게도 줄 것이고 비만도 사라질 것이고, 또한 항염증이 반응이 생겨서 관절염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관절염이 너무 아파서 못 걸을 정도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수술하러 오시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러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해도 되냐 여쭤보신 분들은 관절염이 있다 하지만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으시거나 연골판이나 연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할 정도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꼭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꼭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쭤보십니다. 어떤 운동이 좋냐?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연골판이 생기는데 어떤 운동이 좋냐요?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운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냐?
유산소 운동, 소위 말하는 우리 근력 운동 있잖아요. 근력 운동, 에어로빅 걷는 것 같은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걷는 거 이런 것들 수영 있죠. 그런 것도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리고 플러스 유연성 운동을 하시는, 이게 세 개를 섞어서 하시면 가장 베스트 엑서사이즈,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면 다 걷는 것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1시간 하셨다고 하시면 30분은 걷고 30분은 근육 운동,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스트레칭, 이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육 운동 플러스 유연성 운동, 이렇게 조합을 해서 꼭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만 해도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분해가 되고요. 8주 이상 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던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감소해서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가 현격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냐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막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 달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무릎을 구하라 운동입니다. 먼저 스트레칭, 아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끝난 후에 운동을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칭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보이시죠, 그죠? 무릎이 보이시면 이렇게 무릎을 쫙 벌려가지고 쭉쭉 벌려가지고 요 앞에 있는 근육들,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주위에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늘려주는 근육을 해주시고, 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쭉 내리셔가지고 뒤쪽에 있는 허벅지를 갖다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 번 하실 때 쭉 내려가서 바로 올라오시지 마시고 20초씩 멈춘 다음에 10번 이렇게 3세트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주로 자극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세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똑같이 이렇게 20초씩 10번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딱 내려간 상태에서 멈추시고 20초, 멈추시고 20초 이렇게 10번에서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은 이렇게 주에 3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수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쿼트를 하시면 좋은데 스쿼트를 대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할 때는 맨몸으로 스쿼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벽에 기대서 하시면 좋습니다. 벽에 기대서 스쿼트를 하시는 거고, 무릎을 갖다가 다리를 갖다가 한 50에서 70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내민 다음에 벽에 엉덩이와 어깨를 붙이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아플 때는 60에서 70도까지는 하시고, 아프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80에서 90도까지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딱 내려가서 5초간 유지,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5초간 유지하고 10번 3세트 이렇게 주에 3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60에서 70도까지만 하시고 각도를 늘리시면 되고, 처음에는 벽에 기대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적응되고 근력이 키워지면
이렇게 벽에 기대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허벅지를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다리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왼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올린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왼쪽은 누르고 오른쪽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굽혔다 폈다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누르시고 올리고 누르시고 올리고 각자의 왼쪽과 오른쪽 또 교체해서 하시면은 각자 운동이 되겠죠. 그죠? 내릴 때는 햄스트링 근육, 올릴 때는 사두근 근육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뒤에 밴드, 고무 밴드 같은 걸 다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펴면 사두근이 자극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딱 펴고 난 다음에 5초간 유지하시고 10회 3세트 하시는 운동을 주에 3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허벅지 운동은 이렇게 벽에다가 고무 밴드를 묶으시고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90도까지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고 천천히 하면은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빨리 당기는 것보다는 천천히 당기는 게 운동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1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엉덩이 고관절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도 우리 허리하고 다리를 이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무릎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5초간 딱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자세로 5초간 유지하고 10번 하고 3세트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의자에다 묶은 다음에 이렇게 쭉 옆으로 들어올리고 천천히 내려올리고 천천히 들어올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그래서 무릎의 통증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무릎의 통증은 기계적 요인과 염증 반응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도 기계적 요인 중에 반월상 반달연골 파열이 있는데 파열이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은 신중을 거하고 신중을 기해서 수술을 결정하신다. 그 전에 아주 당장 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경우 외에는 운동과 이런 비술적 수술 방법을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만약에 봉합이 가능하다면 봉합을 시도하시고 뿌리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면 봉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반달연골 파열이 있을 때 운동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네. 운동은 해도 됩니다. 운동을 잘 선택해서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확실히 감소하고 근력도 증가해서 좀 더 오랫동안 수술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